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12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하지만 미리 보는 파워시황으로 일요일날 하루 먼저 올라가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무실도 냉기가 훌쩍, 그래서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하는 상황들인데, 네, 그래도 추위를 이겨내는 시장의 흐름 계속 또 확인해야겠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또 오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감했던 미국 시장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오랜만에 올라서기 시작하네요. 추세는 이렇게 그래도 저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위쪽을 좀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쪽에서 거래가 슬슬 다시 붙어가는 모습들 나쁘진 않다. 하지만 여기서 동력만 조금 좀 잃게 되면 추세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수렴의 끝은 어디인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뭐 이런 변화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스닥 빼고 다우 같은 경우나, 다우는 벌써 위쪽으로 턴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S&P 500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랜만에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볼까요?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고점 권역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코스피가 보면서 좀 비웃죠. 좀 힘 좀 내라. 이렇게 좀 이런 쪽까지는 아직은 힘을 좀 더 내야겠다 라는 쪽이고, 중국도 의외로 강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연말 때 나왔었던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조금 더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레벨업을 계속 강화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중국도 예전에 나왔던 성강퉁, 후강퉁 이때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나왔던 5천대 상해종합지수도 이제 갈 수 있을까요? 아직부터 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고점권역에서 계속 위치해 있고, 대만도 거의 신고가예요. 그나마 가장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만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IT 쪽에 대한 강한 모습들은,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쪽에서 내왔던 미국 시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장 초반에 달러는 약간 뭐 정체를 보이다가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고요. 약간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기조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가 약세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원화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거기 영향을 받죠. 한번 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통해서 조금 좀 원화 강세로 이끌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 1460원대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일단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는데 좀 경계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약한 모멘텀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1조 8천억 조 단위로 또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거는 환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안정되거나 원화 강세가 들어가야 아직까지는 숙제가 좀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구조로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도 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고, 다시 9만 달러대 턱걸이 뭐 이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 못하고 있고,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빠져줬어요. 약간 올라가다가 고용지표 발표하고는 일단 또 하락세로 자리 잡는 듯한데 또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조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또 그래도 유동성이 증가된다. 지금 보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좀 연준의 또 연준 의장 관련된 쪽의 거취 새로운 분이 이제 다보스 포럼 전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1월달 안으로 거의 또 지명이 확실치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1월달보다도 그 다음 FOMC부터는 연준 의장의 목소리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발휘하면서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차츰 또 시장의 반응들이 아마 금리로 반영이 많이 되겠죠.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장 지명된 뒤에 금리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유가는 오랜만에 또 59달러대 60달러를 향해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베네수엘라 접수해서 이제 좀 투입해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원유는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라운드 넘버 60달러대를 안착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스는 변동성이 무지 큽니다. 지금요. 예. 하루에 뭐 5%, 6%씩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 보니까 추세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역시나 예, 이쪽 금, 은, 동 이쪽에서는 거의 시장에서 주도를 자리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은이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 고점을 돌파해서 또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또 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질 부분들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 때문에 특히 이거는 IT, 전기전자, 뭐 보드 이런 쪽에서 원자재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이런 이제 전도성 물질이죠. 이런 쪽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쪽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도 올라가고, 지금 IT 관련된 쪽들의 회사들은 죽겠어요, 지금요. 예, 그 가전부터 그냥 IT 순수하게 뭐 PC나 서버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재 압박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만큼 이걸 충분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단이나 아니면 소비자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추가로 예, 소비자가 아닌 B2B 쪽에서도 가격 압박이 이렇게 상당히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전가할까? 이게 이번 실적에서 4분기 실적에서도 많이 보여줄 것 같고, 근데 4분기보다 지금 1월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1분기 지금 이게 안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마진의 압박 요인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커져 있겠죠.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번 실적에서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약간 기대보다는 경계가 조금 더 큰 게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회사들은 뭐 이상 없지 뭐, 그러면 쪽에 약간 가볍고 탄력적인 모습들 충분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Q가 못 따라올 것이냐?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요도 계속 보강이 되는 모습들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과잉 발주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혹시나 이제 발주를 이제 못 따라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약간 정체 또는 하락 또는 약간 좀 무거워지게 되면 그때는 반도체에 열심히 달려드는 게 약간 이제 조정 패턴을 나오겠죠. 지금은 바라보는 게 P밖에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게 약간 슬로우해졌을 때는 약간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보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Q 문제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P만 보면서 계속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Q가 만약에 충분하게 수요가 지금 받쳐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P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근데 지금 오늘 중국에서 나왔던 중국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 27년 말까지 거의 이상 없을, 계속 이 현상은 지속될 것 같고, 왜냐면 구조적으로 쇼트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디램이나 낸드 올해도 거의 뭐 60%에서 80%까지 다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전망은 언제든지 Q의 변화에 따라서는 또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거는 또 염두를 하고 시장 흐름들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업체들의 이익률을 보게 되면 항상 평균적으로 한 60%대에서 업황 좋을 때 GPM, 그러니까 매출 대비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60%대에서 뭐 65%대 이 정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거 구조적으로 변한다 라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HBM의 55%, 60% 정도까지 갔던 마진보다 훨씬 좋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은 요거 봐라, 요거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구조는 TSMC, 파운드리 나왔던 이거보다 디램 업체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아집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 시대 쪽에 관심은 무슨 시스템 반도체지 무슨 메모리야 라고 해서 이쪽만 열심히 바라보고 이쪽으로 계속 플레이 들어오다가 지금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수익도 훨씬 좋아질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엔비디아 뭐 이런 그리고 또 마블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런 브로드컴 이런 쪽들보다도 이보다도 수익이 더 좋은 쪽들이 있으면 당연히 글로 가야지 라고, 이게 또 구조적으로 적어도 2017년 말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 일단 지금 채워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가 탄력보다는 메모리 업체들을 찾아가는 분위기,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 계속 또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런 오랜만에 참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는 분위기가 들어가고 있다 라는 쪽에서 여기에 힘입다 보니까 지수도 강한 거고, 여기에 딱 이때가 또 여러 가지 또 이것저것 다 맞물리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던 4,500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1.35% 올라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제 4,600 안착, 그리고 또 1%한 4,650 바로
또 들어올 분위기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와 엄청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것 같고 다시 반도체로 관심이 또 빡 높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고 미국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같이 가느냐 요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때 한때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씩 올랐을 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당연히 신고가고 위쪽으로 또 붙었는데 전고점에서만 이제 딱 멈춰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마지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커버했던 글로벌 IB 쪽에서는 $400 부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막 지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가장 주가나 그리고 또 실적의 턴은 그리고 또 DDR5 시장과 함께 뒤늦게 성장하거나 그러니까 DDR4가 아직까지는 주력이고 5가 이제 막 가세되려고 하는 대만의 점유율 4위 업체 난야 테크놀로지 이런 쪽 보세요. 뭐 실적 돌아가는 것과 주가 보게 되면 거의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까지도 나오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기업용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B2B 쪽에서 성과를 계속 내고 거기다 B2C에서는 아마 좀 당장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샌디스크? 네, 고점 돌파했네요. 이런 때 음봉 들어올 때가 항상 추세적으로 가다가 이런 음봉 들어올 때가 항상 배팅 자리라는 거. 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무섭긴 하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저거 단기 추세는 안쪽에서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매매가 충분히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업황 좋다 보니까 붙을 때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참 미국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반도체 붐이 메모리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게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얘기들 고용 보고서 이게 그나마 시장에 좀 맞는 변화가 나왔죠. 그럼 기대감을 좀 키우는 요인 쪽으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 발표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매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트럼프식의 약간 유동성을 증가하던가 좀 안정시키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본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엔화 약세 이야기 잠깐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큰 부담 없이 주말인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2.7% 올랐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농업 부문 고용 쪽에서 고용지표 쪽에서 많이 보던 것들 지금 예상치가 7만 건이었는데 하회에서 5만 건 증가로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수 떨어져 라는 쪽으로 되고 있고 지난 10월 11월도 하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약간 실업률은 4.5에서 4.4 근데 반올림과 버림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4.4 넘어가면서 이게 기조더라고요. 4.4에서 4.6 여기가 되게 민감한데 4.4 밑으로 떨어진다. 아유 고용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서 중간 단계에서는 왔다 갔다 할 거고 4.6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나 조금 더 본격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관세고 지금 두 번째는 기업들의 관세로 인해서 고용은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리려고 하게 되면 행정부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해고가 늘어난다는 점 그와 함께 산업 자동화와 그리고 또 열심히 로봇 AI 이제 뭐 아직 당장은 아니겠지만 도입 기조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사람들을 잘라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첫 관문이라고 봐야겠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화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조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식, 헬스케어, 뭐 사회복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로봇이 아직 침투나 AI가 침투하기 어렵다 보니까 외식 쪽에서는 뭐 당장 서비스 갖다 날르고 그거다 팁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로봇이 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나중에 이게 내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 건가? 생각하게 되면 팁은 또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무튼 이런 쪽들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쪽 소매업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유통 쪽은 확실히 물류나 이런 쪽에선
줄어들 수가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 고용시장 악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연착륙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워낙 지금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AI를 위한 이제 투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기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또 경제에 충격을 주거나 하는 쪽은 아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려했던 쪽들은 이런 게 있네요. 관세 판결이 9일이 아니라 대법원 한 14일 정도에 선고될 것 같다.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예, 이런 기회가 될 때 나는 시장을 위해서 얼만큼 안정을 노력하는지 좀 보실래요?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보이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 기대감들은 계속 커가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아직 달러는 여전히 강합니다. 요 일본 정부가 이제 중의원 해산하고 2월 달에 조기 총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각 지지율이 70%. 와, 최근에 일본에서 좀 뭉쳐가는, 그러니까 사나이 총리 쪽으로 묻어가는 이런 상황 쪽에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기가 중국과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일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와,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아. 중국한테 뭐 팍 던지고 할 얘기하고 인기가 팍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 흐름들은 그대로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일본은 계속 또 경기는 부양하겠다는 쪽에서 재정은 늘리겠다는 쪽에 재정 완화 정책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그렇다고 이제 일본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뭐 1% 이상 목표로 0.75에서 지금 1%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하면서 기조는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매월 올릴 것이냐?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먼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에 반응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원화 약세로 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까 뭐 반도체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인텔도 강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굵어졌네요. 인텔이었는데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금 다 신고가예요. 반도체 소부장들. 근데 이쪽들 다 시각하고 전곡정 관련된 쪽에서 또 강자 쪽의 종목들은 강한데, 그러니까 원익 IPS가 이것 쫓아가다가 한번 맞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계속 강한데? 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반도체 쪽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은 계속 더 반도체가 약하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조금 좀 고민한다 라고 하게 되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주춤이 그 정도면 됐다. 또 다음을 달리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반도체 자체가 좀 쉼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회 요인들로 보고 또 매매는 또 붙어올 만한 종목들은 붙어보고 트레이딩이라도 해봐야 되는 국면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것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랜만에 오라클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주춤한데 오라클 얘기도 다시 뭐 또 대규 정상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테슬라 올라왔고, 예,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 후가 더 본격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원자력이 부각받습니다. 예, 별표를 쳤는데 저도 모르게, 예, 일단 갭상승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메타가 오클로랑 테라파워랑 하나 어디죠? 예, 세 군데랑 계약을 했는데 6.6기가와트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보통 저희가 원자력을 볼 때 원자력 1기당 1기가와트 정도가 원자력 1기당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100만 가구가 쓰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100만 가구 정도를 지금 보면은 6.6기가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3개니까 또 이호 1기가 정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세 군데랑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한 군데당 거의 2개 정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짓겠다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럴 정도의, 그리고 이 규모라고 하게 되면 지금 메타는 가장 지금 부각받는 게 원자력 쪽에서 이제 강자로 떠올랐어요.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에너지 쪽은 메타가 거의 지금까지 계약한 걸로 봤을 때는 가장 탑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한번 설치하거나 들어갈 때 비용은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떤 안정적과,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 만약에 뭐 가스가 올라간다,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전기요금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우라늄이 또 그렇잖아요. 우라늄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게 탄력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메타에 대한 전력 확보에 대한
욕구와 그에 대한 따른 변화들은 상당히 높다. 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조금 에너지 쪽에서는 앞서가려고 하는 움직임,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태양광 쪽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쪽에서 주도를 하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쪽에서 AI를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역할들은 어느 에너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부각을 새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XAI 같은 경우 테슬라 쪽 보다 보니까 이쪽들은 그래도 ESS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쪽은 그래도 지금 LNG 복합 화력 발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또 주력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다들 좀 특색이 에너지 쪽에서는 관심 갖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 결론은 다 뭐다? 에너지 쪽에서는 누구든 확보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변화가 눈에 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방산 쪽도 올랐고요. 여전히 강하고요. 예, 그런 변화들은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주 1월 이제 중반대로 향해 가는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4분기 팩트셋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익 성장률 예상치가 8.3% 수준으로 9월 말 전반기 대비는 소폭 상향, 그러니까 살짝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게 그대로 이어질지, 우리가 항상 보수적이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과 함께 나오는 마진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고거 커버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들, 특히 12개월 선행 PR이 22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16.3배 많이 올라왔어요. 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런 마진을 못 지켰다 주가가 또 출렁임이 나오거나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흐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은 일단 무조건 또 좋아,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마진 지키는 거 이것도 이번에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예상치보다는 계속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은 높습니다. 하지만 밸류는 비싸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나오는 또 마진 얘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AI 수익화 지표 이게 지금 한때 지난 하반기 때 그랬었죠. 지금 하반기 때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주가에 좀 타격이나 고민을 많이 줬던 쪽들이 오라클입니다. 지금 오라클이 가져가고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겠는데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늘어진다고는 괜찮은데 저렇게 레버리지를 키워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지연되거나 당장의 지금 수익성의 흐름들이 좀 뒤로 밀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내용들로 보게 되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될 거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1월 중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CPI는 일단 1분기까지는 강하긴 하겠지만 서서히 좀 안정되는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근데 서비스 쪽들은 생각보다 아직 덜 빠지고 있다. 이런 쪽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소비 판매 0.3%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소비 심리 쪽이 좀 변화가 돼야 움직이겠죠. 아직까지 50대 초반 이걸 가지고 미국의 소비 심리를 얘기한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산업 생산은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한번 꺾이고 지금 4개월째인가 지금 기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50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 이런 쪽에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 주요 일정들 월요일부터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죠. 일요일부터 시작한 거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가 바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기업들 총 출동했겠죠. 거기서 무슨 혹시나 성과 근데 보통 성과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고 명함 돌리고 받고 왔는데 명함 받자마자 이거 기술력 좋은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합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가서 그때 미리 조금 준비가 됐다가 나왔던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산미약품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러니까 성과 보여주고 그들이 관심 많다 이런 뉘앙스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러면 끝나고 이래서 한 3개월 정도쯤 돼서 어느 정도 좀 되고 하게 되면 성과를 나올 텐데 그중에서 보다 보니까 요즘 비파마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M&A다 이런 쪽들 최근 들어서 될 만한 기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업을
인수를 해보려고 하는 기업 모습들이 많죠. 아니면 지분 투자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쪽의 내용들은 조금 더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세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은 하셔야겠죠. 언제든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탄력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세론이 나오게 되면 한번 또 툭 해서 또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될 수 있겠다 한쪽에서.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나 뭐 내용 나오게 되면 또 바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중은 혹시나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나왔던 것들 뭐 CPI가 13일날 발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수요일날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 판매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연준 베이지북 정도는 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수요일날 이제 14일에서 15일날 넘어갈 때 관세부가 대법원 판결이 혹시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주중반에서 요게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지, 일단 위법이면은 불확실성은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시에는 시장이 또 많이 좀 최근에 올라온 김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염두하고 봐야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또 품목 관세를 더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호 관세가 못하는 거를 또 다시 돌려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은 많이 꺾였다고, 행정부에 대한 위상은 또 꺾였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를 하고 시장 흐름들을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또, 그렇죠. 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또 섹터들은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의 금통위 또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되겠죠. 그냥 동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TSMC 이건 예상이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날 거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4분기 쪽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밖에 금요일 날도 산업생산 발표가 되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5조 달러 정도면은 뭐 이제 지난번이 7조 달러가 그랬었죠. 지난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5조 달러도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연구들은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뉴스 관련된 쪽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 관련된 쪽에서 일단 또 서서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좀 나오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매년 200만 원씩 세공제 이런 식으로 조금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이거 들어온 것들 지금 5년간 150조 원 정도 조성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9% 분리과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성장하는 기업들이 지금 배당이나 아니 이런 쪽들을 많이 준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고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데 9% 또는 14% 분리과세. 근데 비상장 혁신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장됐을 때 혹시나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발표가 된다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불확실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 절반 이상이 벤처에 투자한다 라는 쪽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좋긴 좋은데 안정성과 그렇다 이제 변동성은 또 다른 얘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규제 공제 규모를 확대하겠다. 300만 원 이런 것들 좋은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이 별로예요.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보세요.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덩치도 그렇고 작은 쪽이죠. 이런 걸 한번 키워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산 쪽 얘기입니다. 지금 또 KF21 이쪽 이제 수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6대 도입 검토. 그래서 비공개 협의 나선다. 안쪽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전투기 만드는 거고 이런 강점이 있는 쪽에서 이게 그러면 16대 도입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얘기 나와서 좀 점검했던 거는 국내는 한 700억 정도 한 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공대지. 그러니까 항공의 비행기가
그 무기를 지상으로 향해서 공대공은 아니고 공대지역 이런 쪽 같은 경우 장착된다 그러면 1,500억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출입니다. 수출이면은 국내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뭐 만약에 2천억 정도라고 한다. 열렸을 때면은 이것만 해도 3조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KF-21은 누구 겁니까? 한국 항공우주 이런 쪽들이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한번 격돌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무기 있는 쪽이 우위구나. 근데 가성비는 KF-21 상당히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땐 동남아 쪽도 그렇고 수주의 확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따라가진 마시고 살짝 조정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올해 보셔야 될 대표적인 방산주가 아닐까 쪽으로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또 애플이 첫 폴더블을 9월달에 한때는 또 우리 고명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죠. 아니다 올해 못 나온다 그러더니 2027년 간다고 하더니 또 2026년이래요.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정신없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이제 9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랑 격돌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많이 이 패널의 주름이 애플이 원하는 만큼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주름이 없을 정도까지 들어왔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건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가장 주된 벤더고 여기서 또 넘쳐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때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좀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건 지금 삼성전자한테 또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적군한테 좀 적군이라고 보다 경쟁자한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얼만큼 애플도 좀 지금 그러니까 아이폰 12부터 거의 뭐 비슷한 모델로만 들고 오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좀 폼팩터를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해줄 수 있는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또 BOE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다가 여기랑 살짝 거래를 하는 순간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어디 중국하고 손을 잡고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난리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지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앞으로의 변화일 것 같아요. 중국 쪽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거. 이런 구조. 또 미중 간도 그런데 또 중일 간도 볼까요? 중일 간도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은 히토류 안 준다. 일본은 반도체 재료 안 준다. 이런 쪽에서 딱 약간 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히토리 우린 주세요. 그리고 일본으로 넘긴다든가, 일본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품화해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또 일본에서는 반도체 우리도 반도체 관련된 쪽이 있는데 우리 거 사갈래? 중국한테 얘기한다든가, 딱 중간에서 걸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하고 이번 주에 또 일본 가서 13일부터 15일인가요? 또 그 일본 방일 일정 있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중간에서 이쪽도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본다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살짝 약간 위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게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으로는 오늘 방일 외국인이 한 3% 감소해야 될 것 같다.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일본은 그래도 한국인은 오지 않을까라는 쪽들. 그런데 보니까 연초에 다 그 외국인 관광세죠? 다 올려버리고 또 이렇게 한 3배인가 올렸다고 하죠? 그만큼 뭐 금액이 크진 않은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또 중국은 또 오기가 한국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춥고 매서운 날씨에 무슨 관광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보다는 약간 또 날씨가 살짝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역시나 올해도 또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다가 그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숫자를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가속화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또 이제 호텔, 카지노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소비 섹터들은 약간 기대감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도 준비를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 쪽에서는 조선기자재 방산이 강했습니다. 이쪽들은 일단 다 강했는데 아마 연장은 더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시스템, 뭐 현대호텔 뭐 약간
많이 말씀드렸던 뭐 IT 쪽을 좀 감안한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좀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지금 지난주 조선 많이 좀 꾸준히 올랐고, 방산 쪽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났고, 자동차도 탄력 딱 붙어 있고,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도주를 쫓아간다. 지금 관심 많은 쪽들 내가 붙어본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른 이 자리에서 대응할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긴 자리 쪽에서 거기다 또 반도체들이 다시 움직일 분위기 쪽에서, 그러면 다시 큰 형님들 반도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템포 쉴 때 뭐 살려고 했더니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삼성전자처럼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항상 쫓아가게 되면 단가 부담 때문에 내가 사면 항상 고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단 약간 한 템포 정도만 좀 쉬어서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쪽에서 차트 보게 되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고 싶은 마음을 다 모두 다 영혼을 담은 게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 싶게 꼬셔놓고 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당장은 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또 지수가 달린다 그러면 약간 또 수급이 또 반대로 당장 주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고, 또 오히려 좀 뭐 조방 원전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쪽에서 좀 덜 간 것들이, 그러면 이번에 에너지나 또 이제 원자력이 부각받았다 그러면 그 관련된 원자력 쪽, 전력 설비 쪽 이쪽이 또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또 받아가면서 시장 흐름들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 월요일 파워시황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입김은 안 납니다. 아직 제 뜨거운 열기가 제 파워시황을 위한 열기가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춥겠죠. 바로 사무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쉬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도 1월 세 번째 주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또 같이 기운 팍팍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